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빙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원래는 일찍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들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번 이야기는 제보받은 이야기입니다. 제보자 개도할테님의 제보인데요. 이 이야기는 몇 개월 전에 핫한 키워드였죠. 낙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쾌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보자 개도할테. 한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우쇠칼로 원목 도마를 찍는 소리. 나는 의료 폐기물 수거업자이다. 내가 하는 일은 택배 차량처럼 생긴 냉동 탑차를 운전해 부지런히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의료 폐기물을 싣고 소각 처리장에 운반하는 일이다. 한때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기름진 치킨과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기괴한 소리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더 이상 입에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끔씩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이 들릴 때면 그날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나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병원에서는 주사바늘, 수액봉투, 마스크, 수술 장갑은 물론 환자의 인체 조직과 장기 같은 것도 쓰레기로 나온다. 이러한 의료 폐기물은 법적으로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전문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나는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주는 의료 폐기물 박스를 받아 냉동 탑차에 싣고 병원 대표원장에게 가서 배출 확인서를 받는다. 겉보기에는 배송기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서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때때로 끔찍한 의료 폐기물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부인과에 가면 받는 낙태 수술 후 버려진 조각난 신생아 사체를 모르고 만지게 되면 며칠 동안 정신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부인과에 가는 일은 피하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간다. 그날도 다른 병원들을 먼저 돌아다니며 의료 폐기물을 수거했고 소각 처리장에 가기 직전에 그 꺼림칙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대리석 4층 건물 전체가 산부인과인 그 병원은 임산부들이 낙태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드코어한 의료 폐기물을 주른 편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부인과에서 의료 폐기물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려는데 간호조무사가 나에게 대표원장이 찾는다고 했다. 대표원장실에 가보니 대표원장과 수간호사가 수술복을 입으며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를 보고 이렇게 부탁했다. 지금 급하게 낙태 수술이 잡혀서 그런데 금방 폐기물 나올 거니까 이따가 가져가세요. 저도 지금 보관창고에다가 다른 데서 나온 것도 빨리 갖다 놔야 해서 다음에 가지러 올게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잖아요. 병원에 두면 냄새도 나니까 워낙 긴급한 환자라서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의 바른 대표원장은 고맙다며 녹차 한 잔을 주고는 곧바로 대표원장실 책장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을 통해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는 환자가 급하다니까 기다리기로 하고 앉았고 미닫이 문이 대표원장실 출입문보다 얇아서 수술실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다. 임산부가 누워있는 수술대 주변을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했고 대표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약간의 수상한 대화가 오갔다. 내가 이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 택배질이나 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한테 훈계질도 다 듣고. 아유, 그러게요, 원장님. 일단 환자 지금 전신 마취 끝났습니다. 젠장, 할 기분 다 잡쳤다. 부원장, 난 보고만 있을 테니까 오늘은 네가 해봐. 환자 바이탈 정상입니다, 부원장님. 이윽고 수술실에서는 이따금씩 칠판 긁는 소리처럼 쇠집게가 삐걱대는 소리와 흡입구가 막혀 덜덜대는 석션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나는 평소에도 잔인한 영화 같은 것은 못 보는 편이라서 수술 장면이 상상되지 않도록 핸드폰만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갑자기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부원장이 수간호사에게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원장님, 환자 지금 태아 머리 나오고 분만 시작합니다. 뭐라고? 야, 그거 나오면 우리 좆된다. 못 나오게 밀어봐. 원장님, 더는 앰퓨테이션 무리일 것 같습니다. 나이씨. 넌 짬밥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그거 팔다리 해체도 빨랑빨랑 못해? 나와봐. 내가 할게. 그때 수술실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대표 원장은 부원장과 수간호사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씨발 조졌네 씨앙.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 9개월짜리를 왜 접수받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했는데 현찰박치기에 따따블로. 야, 너도 그래. 우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팔다리 빙시를 만들어놨다고 소송 걸면 평생 깽값 다 물어야 돼. 알아? 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제 잘못이니 제가 책임지고 깜빵 갔다 오겠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마치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듯 아기 울음소리와 간호사 울음소리가 대표 원장의 성난 목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어리둥절해진 나는 방금까지 예의 바르고 친절한 대표 원장이 수술실에서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더욱 귀를 쫑긋 세웠다. 잠시 후 대표 원장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야, 안 되겠다. 책임은 네가 진댔으니까. 야, 김 여사, 그거 가져와라. 그거요? 그래. 연장 빨리빨리 가져와. 그리고 석규야, 네가 싼 똥이니까 도막은 네가 해라. 저기 여사님, 그거 이리로 놓으세요. 오늘 저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나랏밥 먹으러 갈 뻔했네요. 이어 수술대 밑에서 무거운 물건을 살짝 잡아당기는 소리가 나더니 원목 도마 위로 무언가 내려 꽂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반복됐다. 그 소리는 내가 어린 시절 재래시장의 닭집 아주머니가 통나무 도마 위에 통닭을 놓고서 무쇠칼로 찍을 때 들은 것처럼 둔탁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목 도마를 찍는 소리가 멈추자마자 아기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나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대표 원장이 들어오더니 나에게 의료 폐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과했다. 항상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 좀 힘든 싸움이 됐네요. 자, 여기 따끈따끈한 거 나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서에다 사인 좀 부탁드려요.
잠깐만.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내가 면허 딸 때 비밀 유지 서약처럼 했던 게 있는데. 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방에서 계속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서 무슨 소리 났는지도 못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대표 원장은 안심한 표정으로 만지작거리던 커터칼 대신 볼펜을 들고 서명을 했고, 나는 재빨리 차에 싣고 출발했다. 소각 처리장으로 가는 길에 자꾸만 그 소리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내가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라며 두려움을 떨쳐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그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텅 빈 건물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듣기로는 그곳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아기가 울은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신고해 대표이사가 태아 살해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임산부의 몸 안에서 태아가 해체되면 합법적인 낙태지만 몸 밖에서 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어쨌든 그날 대표원장실에서 우세칼로 원목 도마를 찍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나는 치킨을 끊었다. 언제나 그렇듯 끔찍한 살인에도 대표원장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곧 출소해 새 산부인과를 신장 개업하고 낙태 수술을 계속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아 의사 수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한 젊은이들은 인생이 망할 때 아이가 있으면 완전히 나락가지만 아이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쯤 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 권리가 있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모들에게는 지금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부모가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듯이 미성숙한 태아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어 오늘도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씁쓸할 따름이다.